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정말 글로벌 증시는 혹독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새로운 주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감을 갖기 좀 어려운 불안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상 보면 본격적인 증시의 조정 돌입 구간은 한 10% 고점에서 하락을 보는데요. 이제 그 구간에 접어들었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9.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미 코스닥은 12%, 나스닥 다우도 12%가 하락했으니까 조정 장세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돌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한 10%는 이런 조정, 그리고 이제 한 20%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진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약세장으로의 진입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인 수치를 볼 때 조정은 이제 왔다. 예, V자 급등을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중 조절, 중기적인 전략을 좀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주 초반부터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좀 올랐습니다. 0.3% 정도 올라서 기록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 올랐는데요. 1.3%, 나스닥도 비슷한 비율로 1.4%가 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또 설 때문에 거래가 3거래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서 설을 맞이해야 될지 전략 세웁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쨌거나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왔고 여전히 이번 주도 쉽지 않겠지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2주 전 월요일만 하더라도 괜찮았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거래소 지수가 한 2,600p 정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불과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증시도 그렇고, 좀 이따가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릴 중국 증시도 그렇고, 특히 요즘 중국 증시 차트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장중에 6% 이상 빠졌다가, 4%대로 줄이면서 끝을 내긴 했습니다만, 요즘 단기 급락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미증시는 워낙 많이들 봐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G2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 얘기하잖아요. 이 G2가 동반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어쩌죠?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금리 얘기합니다. 예. 그럼 금리 그 앞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금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텐트럼, 소위 발작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서부터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부분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 경제지표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 잘 나오면은 플러스 값 찍히고요. 실적이요? 네, 아니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게. 가이던스보다 못 나오면은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이 마이너스를 찍히면서 이게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가이던스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겠죠. 시장의 주관적인 지표들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잘 나오고 분명히 양호한 이 경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대비해서 못 나왔다. 그럼 시장에서는 호재 인식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보죠.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요 정도 찍힐 걸로 봤어요. 한 2.5% 정도 본 겁니다. 근데 2.9%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깜짝이야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 전에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안 빠를 것 같아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물가가 없어서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구간을 한번 보시면 전망치보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발표되는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훌쩍 위로 2개월이 뛰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이제 임금 상승이 본격화됐구나. 그럼 물가가 오르겠구나.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죠. 악재입니까, 이게? 이건 분명히 시장에서 기다리던 신호들이거든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음이 아니군요. 좀 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물가 상승률도 근원 PCE 값이면은 뭐 변동성이 큰 음식료나 뭐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뺀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거 2%에다 선 긋고 있죠. 여기 2%까지 아직 레벨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CPI 이 YOY 값 전년 대비치 보면은 2% 언저리에서 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이거 많이 쳐다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 동월비로는 2%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악재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다리던 시그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고민을 보여줬었던 건 이 그림입니다. 새로운 연준장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연준장 성향이 과거에 있었던 뭐 버냉키나 옐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매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월 의장이 당선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차기 연준장에 올라왔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다시 또 매파적인 연준장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지역 연은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매파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기억에는 지난 13년도에 있었던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뭐 이 테이퍼링 곧 시작됩니다라는 부분에 경기를 일으켰었던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향후 금리 스케줄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예상하는 데는 뭐 글쎄요, 우리가 이번 말 금리 얼마, 다음 금리 얼마, 이거 점도표로 우리가 뭐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쭉 봐왔는데요. 우리가 글쎄요, 한 15년도, 16년도 점도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 지금 18년도 금리는요, 한 3% 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됐죠?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금리 스케줄이 100%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금리 뭐 이거 좀 발작에 가까운 반응이지 펀더멘탈로 깨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연준의 이 임금 목표 상승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에 선 그어져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자연 실업률은 4%에 선 그어져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업률은 4% 왔고 임금 상승률 2.9% 왔으면 이거 연준이 바라던 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만, 그로스 값이 있고요, 성장률 값이 있고, 시장에서 금리 값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로스 값이 더 높게 잡히면,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3% 주고 빌렸는데 내가 이문을 5%, 6% 만들어내는 경우, 이때는 이자율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이자율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이자를 은행에서 5% 주고 빌렸는데 시장에서 3%밖에 못 벌 때, 그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단보다 성장률이 높은 단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하락장 오지 않는다라는 코멘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다소 좀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했었던,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높아진 거지 시장에서 펀더멘털 이슈를 깨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 끝났으니까 다 파시죠. 이런 식의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최근이 뭐 채권, 뭐 주식 일제히 변동성이 다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유지됐었던 변동성이 좀 정상을 찾으면서 나온 하락 구간이지 시장을 뭐 약세장으로 꺾어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어렵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얘기가 미국이 뭐 9년 강세장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면 9년간 사실은 조정을 한 번도 안 받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예. 한 서너 차례 지금보다 조금 진폭이 컸었던 뭐 한 10%에서 15% 조정들을 겪고 왔는데요. 다만 이제 과민 반응이지만 시장은 늘 과민 반응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게 있어야 시장이죠.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사실은 비이성적인 과열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요인들이 또 있자 신용이 좀 쌓이고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그냥 뭐 쉽게 넘어갈 부분은 또 아니어서요. 뭐 앞서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 네. 증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까요? 중국 얘기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예. 더 뭐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미증시는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어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미국 내부에서 이슈가 빵 터진 겁니다. 이슈가 터지자마자 미국은 달러를 찍어냈어요.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값을 약세로 몰고 가고 상대적으로 자산값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그때 기억해 보시면 뭐 상품가, 뭐 채권가, 주식가 할 거 없이 1차 QE 때는 모든 자산가격이 다 올라갔죠. 그 구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시장에서 무슨 이슈가 딱 터지는가요? 미국 내부에서 터졌던 이슈가 어디로 옮겨 탔어요? 유럽으로 갔죠. 유로존으로 예. 옮겨 탔죠. 만약에 유로존으로 위기를 전이시키지 못했으면 미국의 달러 지위가 상당 부분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유로존 쪽으로 위기를 딱 떠넘기고 나니까 역시 제일 안전한 통화는 뭐? 달러. 이 얘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뭐 11년도에 뭐 이 신용등급 한번 흔들렸었던 구간 제외하고 나면 꾸준히 올라온 뭐 차트였어요. 근데 옆에 서 있었던 G2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 위기가 딱 터지자마자 중국은 악수를 한번 둡니다. 맨 처음 중국이 뒀던 악수는 금융위기가 딱 터졌을 때 레버리징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아주 심하게 두드려 맞았죠. 한번 세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는 이 레버리지의 뭐 일정 부분의 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양적 성장 아니죠. 질적 성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률 높이 안 나와도 된다. 제대로 안정된 성장률을 구사하자라는 쪽으로 가이드가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바오바 정책이라 그래서 중국 저 큰 땅덩이가 성장하려면 최소한 8%는 커야 된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 그런 부분들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딜레버리징으로 포커스를 잡은 지는 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위안화 신규 대출 값을 한번 이게 계절성을 좀 띠는데요. 연초에 훅 뛰어 올라오고 연말까지 좀 빠지는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일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림들이 이거거든요. 2018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과거만큼 막대기가 안 튀어 올라올 것 같다. 왜? 최근에 보니까 시장에서 M1N2 유동성 증가율이 일제히 다 빠지고 있더라. 근데 이게 17년 이후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유동성을 시장에다가 퍼가지고 공급해주던 이 그림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뉴스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야? 중국 증시에서 뭐 어디 디폴트, 뭐 지방 정부 뭐 어디 디폴트를 못 막았네. 뭐 이런 그림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중국 이슈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 9월 값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최근가까지 계속 올라갔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도 한 10월 값을 저점으로 해서 치고 올라온 그림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중국의 금리. 근데 중국이 10년물인데 미국은 지금 현재가까지 계속 치고 올라온 금리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고점을 낮추고 있는
금리단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뭐 금리가 뭐 시장을 자극해서 G2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읽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시장들 쪽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뭐 지난 금요일 같으면 겁이 덜컥 날 만했죠. 뭐 중국 증시가 장중에 6% 이상 쿡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수직 기울기로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V턴을 만들어줄 뭐 여건은 뭐 부족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투매를 뭐 겪고 있는 상태면은 사실 움직여야죠. 근데 지금 그 구간이 지난 다음에 전략으로서는 지금은 일단 과도하게 빠져있는 구간이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또 수급으로 키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제가 두 가지 퍼즐 말씀드렸죠. 선물이 먼저 돌아야, 왜냐하면 시장에서 증거금만 내면은 들어가는 계약수니까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현물값보다는 선물값에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 뭐 연속해서 찍는 것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 선물의 매도가 3조 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거 돌려 세워주는 작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의미 있게 돌아서 주면 참 좋고 적어도 매도 중단이라도 좀 걸려야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고 지금 변동성 값이 확 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떨궈줄 수 있는 거는 시총 상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시장은 변동성 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퍼즐이 결국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 그림 이후에나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좀 받아볼까? 라는 그림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지난주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지난주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주 뭐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뭐 내일이어도 좋고 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금요일날 흔들림 폭이 작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반전 시그널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상승 추세를 완전히 꺾고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판단이 좀 쉽지 않다. 추세는 이제 이어가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뭐 우리는 이번 주에 연휴도 있고 네. 대략 한 뭐 3월 FOMC까지는 변동성이나 조정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글로벌도. 네. 그렇게 본다면 쉽게 받기는 또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은 좀 대략적인 스탠스로 좀 관망 내지는 뭐 포트를 유지하는 정도인가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는 예인데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요 예로 좀 네, 대신하도록 하죠. 우리가 유턴을 하고 싶다. 뭐 차를 몰다가 유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막 달리고 있다가 그냥 핸들부터 확 꺾어버리면 뒤집어지죠. 차가 네. 쏠리잖아요. 네. 유턴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감속이죠, 감속. 네. 그러니까 뭐 속도를 줄이고 유턴하는 데서 핸들을 꺾어서 차를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속도가 뭐 하락으로 뭐 단기 2주 동안에 그냥 쌩 하고 달려온 역방향인데요. 여기서 다시 정방향으로 유턴을 돌리고 싶으면 제일 처음 하는 건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락 속도 둔화되는 그림을 못 본 상태에서 매수를 찍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하락 속도가 분명히 둔화되는 그림 시그널이 선물이든 삼성전자든 그런 쪽에서 나올 거니까 예. 그쪽 그림 보고 핸들 꺾어지는 그림 보면 다시 정방향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힌트가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뭐 오늘 시장이 됐건 뭐 향후 시장이 됐건 감속되는 그림, 하락에서의 감속 나오는 그림을 보고 향후 전략을 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코너 타이틀 그대로 마켓 시그널이죠. 시장이 좀 이제 안정되고 살 수 있는 구간의 시그널들을 주셨고요. 그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는 이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